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인데요.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합지역은 어디고 또 이슈는 뭔지 이런 것들 전문가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전화가?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목소리를 크게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에 들어가죠. 네. 역시 주요 승부처이자 잘 알 수 없다. 서울, 인천, 경기일 텐데 어떻습니까? 요즘 발표되고 있는 조사 결과들이 대체로 서울은 박원순 후보가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대체로 경기도나 인천은 좀 접전 양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는 바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서울은 거의 딱 붙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치열한 접전 양상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인천, 경기는 새누리 후보들이 좀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대체로 이제 그 야권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라는 조사들을 보면 유무선 혼합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가 대체로 많은데요. 네. 지금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여론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의 응답 회피 현상이 상당히 또렷하다. 뭐라고요? 젊은 세대에서?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여권 지지층의 응답 회피 현상이 상당히 또렷한 것 아닌가라고 저희는 지금 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층 중에서 네네.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그룹이 자기 예. 정치적 의사, 지지 의사를 공표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망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1, 2%가 숨겨진 표가 그쪽에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이라 하면 퍼센테이지로 얼마쯤을 얘기하시겠습니까? 2010년 지방선거와 정확히 정반대 상황이 아닌가. 예를 들면 2010년에는 네. 무응답층의 약 7, 80%를 당시 야권 후보들에게 강제 할당하면 이제 무응답자 분류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강제 할당하면 실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등의 이런 결과. 실제 선거 결과와 상당히 유사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세월호 참사 이후에 현재 전화면접 조사의 무응답층의 7, 80%를 네. 여권 후보에게 할당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전화면접 조사 기관들이 이제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모든 이제 언론사들이 미리 등록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관들이 올려놓은 테이블을 보면요. 지금 예를 들면 서울을 예를 들면요. JTBC, 중앙일보, 방송 3사, 또 중앙일보 4차례 조사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모두 이제 5월 달에 한 조사들입니다. 다 유무선 혼합조사였고요. 네. 그런데 20대, 30대에서 정몽준 후보가 얻고 있는 지지율이 10%에서 20% 정도 사이에 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조사는 30대에서 정몽준 후보가 9.9%밖에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면접 조사들의 무응답 비율이 대체로 20에서 30%대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기초단체장 선거도 아니고 광역단체장, 특히 수도 서울의 가장 중요한 이 지방선거에서 무응답 비율이 20, 30%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문표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2010년에도 역시 이명박 정부 심판 정서가 매우 강했고 2011년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역시
주민투표에 이어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명박 정부 심판 정서가 매우 높았던 그런 분위기에서도 당시 저희 선거 당일 저희 예측조사나 당시 발표했던 그런 기관들의 데이터를 보면 나경원 후보가 40대 이하에서 평균 30% 내외의 지지를 얻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네. 지금 발표되고 있는 20% 미만의 20, 30대 여권 후보 지지도는 숨어있는 표가 매우 많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우리 안일원 대표 답변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좀 그 장문의 만연체처럼 얘기를 해주시니까 중간중간에 숫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뭐 메모해가면서 잘 듣지 않으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급적이면 말씀을 좀 짧게 단문으로 똑똑 끊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특히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퍼센트 숫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텔레비전이나 신문, 활자 매체와 다른 점이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해 있는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색다른 견해를 주셔서 제가 몇 번 짧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안 대표가 보시기에 현재 서울, 인천, 경기는 대단히 혼전 양상인데 흔히들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당, 새누리당의 약진 또는 많이 급격하게 따라붙었고 어디서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 추세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는 그 리서치뷰에서 한 군데서 그런 조사를 쭉 그동안 해왔던 걸 쭉 보니까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 다른 데서 한 것도 다 지금 묶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까? 저희 그 데이터와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요, 그런 어떤 차이가 상당히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저희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공표조사가 가능한 이제 시점이어서 수도권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ARS 방식 RDD 유선전하고요. 내일 오후쯤 발표를 할 예정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발표되고 있는 전화면접 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리서치뷰는 지금 ARS로 합니까? 면접원이 사람이 이렇게 조곤조곤 누르면서 하는 방식입니까? 저희는 ARS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ARS일 경우에는 사람들의 응답 태도나 거절률 이런 게 특히 높아서 뭐 리얼미터 이런 데가 ARS로 막 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안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말 직설적으로 드려서 조금 미안은 합니다만 워낙 큰 선거들 많고 여론조사에 관심들이 높으니까 많이들 이제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 직접 상담원이 이렇게 조곤조곤 물어가면서 하는 것과 달리 ARS로만 하는 것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불평 내지는 비판이 있다는 거 듣고 계시죠?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답변해 보실래요? 매우 다른 판단이다.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외국, 유럽 또는 미국처럼 자기 어떤 정치적 의사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전화면접이든 ARS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2010년에 지방선거 와중에서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이나 민간인 사찰 실제로 저희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날인데 주말에 부산에 사시는 중년 한 50대 중년분께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해와서 혹시 리서치뷰에서 오늘 부산 지역에 조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일례를 말씀드린 것은 그분이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이 여론조사가 걸려오면 응답을 하지 않는데 주말이라서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자기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 응답을 해버렸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이제 비근한 일례도 있고요.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나 2011년 4.27, 11.6 당시의 전화면접 조사 결과와 저희 ARS 조사 결과를 비슷한 시점에 나왔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전화면접 조사가 대한민국 이 선거 조사에는 오히려 더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신할 수 있고 지표로도 이미 저희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ARS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 홈페이지에 가면은
근거까지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일단 듣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지역, 아까 저 도지사 선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른바 경기 지역의 인구 50만인가 70만이 넘는 곳을 빅세븐이라고 이렇게 하더군요. 네네. 안양, 용인, 수원, 성남, 이런 곳, 의정부 아마 이런 데겠죠? 네, 그쪽의 그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장, 쉽게 말해서 네. 시장 선거는 세월호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되게 여건이 좀 힘든 선거를 할 거다, 이렇게들 예측하는데, 기초선거,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꼭 그렇지도 않다, 이래가지고 네. 그 야당이 왜 그러는지 고민들이 크다고 하는데, 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저희가 또 공표됐거나 또 비공표됐던 그런 네.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에 일단 새정치 쪽에 현직 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요? 그렇습니다. 2010년에 야당 출신들이 많았죠. 그렇죠. 새정치 네네네. 네. 둘이 같이 세자로 시작하니까 너무 헷갈려. 그냥 여야라고 표현합시다. 예. 예. 이 야권 현직 단체장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 외에는 상당히 기초단체 선거만으로 본다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이 상당히 약진할 걸로 보여지고요. 야권이 약진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지방선거는 일자형 투표, 정당 투표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장도 1번, 2번 또는 구청장도 1번 또는 2번 이런 일자형 투표 형태가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좀 이중의 프레임을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권을 지지하는 일부 계층에서도 이번 세월호 참사나 그동안의 국정운영 행태를 보면서 좀 심한 거 아닌가. 예.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참패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여권이 감당할 무게가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1번을 찍더라도 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부 여당에 뭔가 좀 경고음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중의 프레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예. 실제로 데이터가 기초단체 단위로 들어가 보면 야권 후보들이 상당히 약진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 대표, 물론 이제 아주 전문가시고 많은 기초 정보들, 날것의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흔히들 생각하는 대강의 추세적 얘기와는 사뭇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네. 6월 4일 날 6시 좀 지나서 이제, 제가 그날 또 6시간인가 막 방송을 해야 된대요. 아이고, 진짜 걱정인데. 한번 귀를 쫑긋하고 이거 유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 광역선거와 경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대해서 지금 안 대표는 대강의 정치부 기자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주류 쪽의 견해와는 완전히 지금 다른 견해를 말씀해주고 계셔서 네네.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 귀신 점쟁이처럼 맞추라는 건 아닌데 이 여론조사는 최소한의 사회과학 이거 데이터에 입각한 거니까 네. 바로 그 정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 대구와 부산 관심입니다. 김부겸 후보는 지역정서 타파의 온몸으로 도전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범시민 단일 후보가 된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 후보를 이길 것이냐. 대구, 부산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부산은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희가 네. 직접 자체적으로 최근에 한 조사가 없어서요. 다만 그동안 발표된 조사들을 보면 엎치락뒤치락 오차범위 내에 접전 양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대구 역시 굉장히 야권으로 입장에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모지에 가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최근에 전화면접 조사들도 적극 투표층이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저희 ARS 조사는 지금 오늘 서울, 경기, 인천의 적극 투표층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0%대 정도로 육박할 정도로 이전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보다 투표지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동시선거에서는 최초로 이틀간에 5월 30, 31일 이틀간 또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투표에 투표
투표의 편의성이 강화됨으로써 네. 젊은 층이 대구에서도 상당히 투표에 참여한다라면 예. 이전 총선에서 김부겸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선전했던 그런 의회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당히 그 긴장감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이어죽겠습니다. 안 대표께서는 이번 투표율, 전국 네. 투표율 몇 %로 예상하십니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4.5%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제가 예. 공수선거에는 최초로 도입되고,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딱 숫자만 말씀하시죠. 네, 사전투표 이거 다 우리 청취자분들 알고 계시니까. 10년 대비 전국 평균 10%포인트 정도는 상승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 63, 4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렇습니다. 65%까지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기억했다가 꼭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여쭐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의 마지막 부분에 흘린 눈물. 예. 꿋꿋하게 그러면서도 읽었던 연설 원고. 그게 민심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까? 5월 들어서서 저희뿐만 아니라 갤럽이나 다른 기관들의 대통령 직무평가나 국정지지도 추이를 보면 네. 일부 동정심이 유발된 것 같고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바닥을 치고 약간 그 지지도도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그때를 기점으로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희 조사 결과도 역시 그렇게 나타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주목할 만한 말씀 해주셔서 유심히 보겠고요. 다음에 또 다시 연락하고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였습니다.